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잠깐 상기를 해보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주어진 자료를 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즉 한눈에 보기 좋게, 즉 자료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지? 그 그래프 중에 하나가 히스토그램이었지. 두 번째가 뭐였지? 도수분포 다각형이었지. 선생님이 도수분포 다각형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언급을 했었는데, 히스토그램에 비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이 갖는 이점은 꺾은 선 그래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집단의 자료를 한 좌표 평면에 그려서 한눈에 두 집단을 비교하기 편하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러한지 한번 볼 건데, 그러려면 두 집단의 자료를 비교를 먼저 한번 해봐야겠지? 자, 너네 프린트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지금 이거는 개념 열기 페이지 249쪽 개념 열기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한 관광지를 방문한 두 나라 A, B의 관광객의 나이를 조사해서 도수분포로 나타냈어. 자, 그러면 특히 얘들아 40대 관광객 수를 한번 보자. 40대 관광객 수가 나라 A, 나라 B를 비교했더니 나라 A가 30명이고 나라 B가 22명이니까 관광객 수로만 해서는 나라 A가 훨씬 많지, 그치? 그러면 나라 A가 관광객 수가 많으니까 40대의 관광객 수는 나라 A가 보통 나라 B보다 많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 왜냐면 우선 나라 A의 관광객 수 자체가 200명이야, 그치? 200명. 200명 중에 30명인 거고 나라 B는 100명 중에 22명인 거야. 즉 비율로 봐서는 200분의 30하면 0.15가 되고 100분의 22를 하면 0.22가 돼요.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땐 나라 A와 B 중에 나라 B가 40대 관광객 수 비율이 더 많은 거예요. 정말 관광 온 숫자라고만 보면 30명이 많지, 나라 A가 많지. 근데 나라 A와 나라 B가 온 관광객 수가 이미 다르지. 즉 집단의 총합이 달라요. 그죠? 집단의 도수의 총합이 200명, 100명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40대가 차지하는 비율로 봐서는 나라 B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수의 총합이 같은 집단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집단은 정말 도수값만 비교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지만 보통 두 집단의 도수의 총합이 같은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비교를 해줄 거예요. 즉, 각 계급의 도수가 전체 도수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을 조사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더 적합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게 그 개념인데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도수라는 거를 한번 볼게 얘들아. 상대도수라는 거는 너네가 아까 그 구한 비율, 전체 도수, 즉 집단의 전체 도수, 합계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를 이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낸 건데, 즉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 나라 A 같은 경우에는 나라 A에서 40대 관광객 수는 도수의 총합이 200명이었고 40대가 30명이었으니까 그 계급의 상대도수는 200분의 30. 자, 보통 상대도수는 얘들아 소수로 이제 기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숫자 그대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수로 비교를 하면 도수의 총합이 이미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미 다른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분모값이 달라. 그럼 대소 비교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수는 보통 소수점으로 표현을 해서요. 이게 얼마였죠? 0.15였지? 소수점으로 표현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라 B의 40대의 비율은 100분의 22였지. 그래서 0.2. 이렇게 소수점으로 비교를 하는 게 유리를 해서 보통 상대도수는 소수로 나타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집단의 자료를 비교할 때는 도수값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계급의
도수가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서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나온 개념이 상대도수고요. 그래서 상대도수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자면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인 거예요. 즉 직접 구할 때는 분모에는 도수의 총합을 쓰는 거고요. 분자에 그 계급의 도수를 써서 분수 형태로 나오는 거를 소수점으로 표현 형태를 바꿔줘서 두 집단의 상대도수를 비교하면 그 경향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도수를 보여놓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대도수를 표로 나타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도수 분포표를 배웠잖아. 똑같아요. 상대도수 분포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자. 지금 얘들아 이거는 교과서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문제 1번에 있어요. 교과서 문제 1번. 그래서 보면 자, 이 상대도수 분포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학생 수, 두 반 학생의 하루 수면 시간을 조사해서 도수와 상대도수를 나타낸 분포표예요. 자,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의 상대도수는 얘들아 1반은 총 몇 명이야? 20명이지. 20명 중에 4명인 거야. 그치? 4명. 2반은 25명 중에 3명인 거야. 맞아? 자, 그러면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20명 중에 5명. 즉 얼마? 0.25가 되겠지. 그 다음에 25명 중에 10명. 얼마니? 0.4니? 25 맞지? 0.4. 자, 그 다음에 20명 중에 9명. 얼마예요? 0.45 맞죠? 그 다음에 얘는 25명 중에 9명. 얼마예요? 0.36. 20명 중에 2명. 0.1이죠. 25명 중에 3명. 0.15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니? 0.12지. 잘못 계산했다. 0.12. 자, 그래서 합계를 도수의 총합만 쓰는 게 아니라 상대도수에서도 쓸 수 있는데 한번 다 계산해봐. 0.2 더하기 0.25 더하기 0.45 더하기 0.1 하면 1이 나와요. 1 맞아요? 1반. 자, 그럼 2반의 경우 한번 볼게. 2반 0.12 0.4 0.36 그다음에 0.12 하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에요. 왜 1이 나오냐면 얘는 사실 분수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좀 편한데 봐봐. 지금 이 계급의 상대도수는 20분의 4지. 두 번째 계급 20분의 5지. 세 번째 계급 20분의 9. 네 번째 계급 20분의 2지. 잘 보면 20분의 4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2가 돼. 그치? 분자의 합이 결국 합계가 되잖아. 그치? 도수의 총합이 되잖아. 그래서 1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25분의 3이죠. 25분의 10이죠. 25분의 9죠. 25분의 3이죠. 분모가 25고 3, 10, 9, 3. 결국 도수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25분의 25. 1. 됐어요? 즉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각 계급의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1이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분모에는 도수의 총합이 올 거고 분자들을 각각 더한 것이 결국 또 도수의 총합이 되니까 항상 어떤 자료든 상대도수, 각 계급의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도수는 0 이상이고 1 이하의 수이다. 자, 당연해 보이죠? 왜냐하면 일단 분모에 들어가는 게 도수의 총합이라며. 도수의 총합이고 그다음에 분자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 계급의 도수잖아. 그치? 그 계급의 도수가 도수의 총합을 넘어설 수 있나? 어떤 계급의 도수가 도수의 총합이 되는 것이 1인 거고 그리고 그 계급의 도수가 0인 것이 상대도수가 0이 되는 거지. 즉 그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하겠죠. 맞아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은 어디다 쓰냐면 학습지 상대도수 분포표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체크 표시 2개 되어 있지? 거기다 적어볼게. 자, 다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상대도수 분포표도 작성을 했으면 상대도수 분포표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는 마찬가지야. 히스토그램 또는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그리면 돼요. 대신 뭐만 달라지겠어 얘들아? 도수의 값 대신에 세로축이 상대도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 히스토그램도 똑같이 가로축의 계급의 크기를 해서 각 계급의 양 끝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상대도수를 해서 찍어서 직사각형 만들고, 도수분포 다각형도 똑같이 중앙에 점을 찍어서 양 끝에 도수가 0인 것처럼 간주하고 점을 찍어서 꺾은 선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대망의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두 집단의 분포를 한 좌표평면에 그려서 비교하기 편리한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얘들아, 선생님이 너네 아까 나라 A, 나라 B 구한 건데, 자, 직접 이제 그린 거를 들고 왔어요. 아까 우리가 40대를 비교했지. 40대에서 나라 B가 0.02였고 0.15였잖아, 그치? 자, 한눈에 보니까 딱 알겠지. 그러면 10대는 나라 A가 많고 20대는 나라 A가 많고 30대부터 나라 B의 분포가 많아진다는 거. 한눈에 해석하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고 상대도수를 이용하면 두 집단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을 이게 시각적으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너는 상대도수 분포표의 그래프까지 했고, 지금 상대도수 분포표 그래프 밑에 체크 표시 있죠? 거기다가 이거 내용 적을 거예요. 두 자료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함께 나타내면, 특히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도수분포 다각형.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정리를 하고요. 다 썼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마칠 건데, 교과서의 문제는 다 풀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통계 포스터를 만들 거야. 선생님이 통계 포스터를 만드는 매뉴얼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줄기와 잇그림, 선생님이 알려줬지. 줄기와 잇그림,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 그리고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 그 다음에 상대도수 분포표까지, 상대도수 분포표의 그래프까지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직접 만들어보고 작성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꼭 유의해서 적어야 할 것들 염두에 두고 통계 포스터를 잘 작성을 해서 수행평가로 제출하세요.